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 중 180석을 차지하고 7월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 4.17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과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졌다가 최근 대북전단 살포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잠시 그 관계가 소원해졌고, 이외에 검찰개혁과 언론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좌익의 파시즘이라 말하고 우익의 암흑기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이 정당 권력을 독점하고 시민들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보수주의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보수주의자의 양심에 있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보수주의 선언문입니다. 이 책을 쓴 베리 골드워터라는 사람은 20세기 미국 우파 정치인이며 백화점을 경영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자랐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계에 진출했다가 시의원과 상원의원에 당선되기도 하고 승승장구하며 보수주의와 미국 공화당의 중심이 됩니다. 이때 베리 골드워터는 이 책을 썼는데 1960년에는 당시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닉슨을 지원하였고 1980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레이건이 골드워터의 가치를 잘 실천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책은 미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대한민국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책의 목차를 보면 옴기니가 책과 글쓴이를 소개하는 순서가 있고, 저자는 큰 틀에서 보수주의와 권력에 대해 간단히 자신의 생각을 언급한 후 주권, 시민권, 농민, 노동, 세금, 복지, 교육까지 각각의 영역에서 미국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자신의 생각까지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련의 위협, 다시 말해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주권은 놔두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나라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련의 위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협으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보수주의의 사상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진보주의자들이 사람에 관심이 있으며 그들의 관심이 인간 존재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수주의자들은 경제적 특권이나 지위의 유지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한다고 말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평등과 분배를 주장하고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와 성장을 주장하는데, 쉽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이 기업 규제를 놓고 봤을 때 진보는 중소기업 지원을 주장하고 보수는 대기업 규제 완화를 주장합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 문제, 코로나 위기로 인한 외국인 입국 금지 문제를 놓고 보면 진보는 외국인들의 인권과 자유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보수는 자국민들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진보와 보수의 근본적 차이점을 보수주의자는 인간 전반을 고려하는 데 비해 진보주의자는 인간 본성의 물질적 측면만을 바라보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수주의자는 자유나 애국과 같은 정신적 욕구가 경제적 필요보다 우선하고, 진보주의자는 경제적 필요의 충족을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간주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보와 보수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는 저자는 사회의 각 영역에서 진보주의의 위험성을 말하고 그 문제를 타개할 방법으로 보수주의를 말합니다. 저자는 국가가 무력에 의해 정복당할 수도 있지만 헌법을 경시하거나 제한적 정부라는 원칙을 무시하여 자멸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한다면 시민들에게 자유와 그 자유에 대한 책임 의무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진보주의자의 입장을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라든지 또는 포퓰리즘이나 선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저자는 복지국가라는 체제가 집단화의 나쁜 결과라고 보는데, 이 진보주의자들이 재정 부담 능력의 차원에서 복지 문제를 논의한다면 보수주의자는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잃게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자는 복지국가가 인간이 자립적인 정신적 존재에서 의존적인 동물적 창조물로 변모시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2020년 7월 현재에 비추어봤을 때 우리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보주의자는 재난지원금의 범위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자는 이런 모습을 공짜라고 사람을 속여 매표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공적 부조금을 늘릴 때 보수주의자는 지나친 정부 지출에 대해 투덜거리기나 할 뿐인데, 저자는 이런 복지정책보다 자선 유도나 민간 복지단체를 지원하여 사회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또 눈여겨볼 만한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소련의 위협에서 저자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적대 세력이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확실하게 하지 않고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을 하고 아무리 이전 정부보다 관계가 나아졌다고 해도 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합의를 몰래 파기하는 것을 막을 신뢰할 만한 수단이 없고, 우리는 핵무기를 만드는 것처럼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북한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저자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보다 승리하는 것이 국가에 더 이롭고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보수주의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가 진보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이기기 위해서 각 분야와 여러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을 텐데요. 저자는 자유의 적은 억제되지 않은 권력이므로 자유의 투사는 어디에서든지 권력에 집중해 싸우라고 말합니다. 또 저자는 보수주의자가 보수주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맡긴다면 사람들 스스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기회도 빼앗긴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상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또 우리 사회에 얼마나 회자되고 논의될 수 있을까요?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이 책을 읽고 깨닫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